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그 전자부품의 기초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인덕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트. 그 저번에 이제 그 콘덴서하고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해서는 그 이제 요 PPT, 이 동일한 요 PPT 파일로 영상을 이제 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그 인덕트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물론 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형성돼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전류적 관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전류적 관성이 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계속 이제 흐르고 있던 전류는 계속 흐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안 흐르려고 이제 가만히 있던 그러니까 이제 전압이 가해지지 않은 어떤 코일 상태에서는 내가 갑자기 이제 전압을 가해주면은 이제 그 어떤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류가 바로 흐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증가하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코일에다가 내가 이제 그 어떤 구형파를 가하면은 전류가 이제 요렇게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식을 나타내면은 이제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는 L에 이제 DT분의 DI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전압이 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흐르던 전류를 갑자기 탁 이렇게 멈추면은 계속 흐르려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질량을 이제 가만 서 있는 질량을 이렇게 이제 움직이려고 할 때 얘가 이제 바로 이제 힘을 준다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제 우리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시간을 보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이렇게 증가한다 뭐 이런 게 있었죠. 이제 이 코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물체가 움직이는 어떤 이제 속도를 이제 전류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면은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던 질량을 내가 이제 딱 이렇게 멈추려고 하면은 이제 바로 딱 서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서서히 밀리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속도가 이렇게 이제 줄지 이렇게 딱 이제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정지해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움직였을 때 뭔가를 정지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관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딱딱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전류적 관성입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역기전력이라는 이제 말도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류가 이제 흐르고 있던 걸 내가 딱 멈추게 되면은 계속 이제 흐르려고 하겠죠, 이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인덕터가 이렇게 있고 FET를 이제 이렇게 이제 달아가지고 이제 턴온 해가지고 이제 전류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전류를 이렇게 흘리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이제 그 온하고 있다가 오프를 했다. 그럼 얘가 이제 그 FET가 이제 오프를 하는 순간 이제 요 흐르는 이제 전류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오픈했지만은 계속 이제 가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다가 이제 흐르고 있을 때는 요 전압이 이제 그 0볼트겠죠. 0볼트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올라가면은 요때 이제 멈추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질량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탁 멈추면은 요 충격량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관성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오프가 되는 순간 이제 이런 오버슈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릴레이 같은 거 이제 구동할 때 이런 이제 오버슈트가 너무 커지면은 이제 그 밑에 FET 구동 FET를 이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이제 역기 전력을 이제 환류를 시키기 위한 이제 환류 다이오드를 이렇게 보통 설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릴레이 회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동 코일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여기 이제 FET 드라이브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를 해가지고 이제 온오프 할 때 이제 그 이제 요 이제 역기 전력을 요렇게 이제 환류를 이제 시킨다는 거죠. 이 다이오드가 없으면 이제 이 FET가 이제 역기 전력이 이렇게 과속에 튀어가지고 이제 이 요 FET나 TR이 이제 파괴되는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일이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변압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질량과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관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의 어떤 기본 법칙 보면 이제 뭐 렌츠의 법칙 막 이래가지고 뭐 페레데 법칙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이제 어떤 코일에다가 이제 전압을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다른 이제 자기장을 이제 자석을 이렇게 이제 가했을 때 그 자석의 이제 변화를 이제 그 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그 전류가 흐른다.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렌츠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변압기나 이제 이런 그 이제 자석에 의해서 이제 자기장이 유도될 때 그 전류 방향을 이제 그 결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인덕터나 이제 변압기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생각할 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얘들은 이제 자기장을 가지고 이제 뭔가 어떤 그 전류의 어떤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제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렌츠 법칙 이런 것도 내가 이제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내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자석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그 전류가 요리 흘렀다 저리 흘렀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걔도 이제 이런 그 전류적 관성하고 이제 좀 뭔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그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이제 인덕터 이제 이 부품의 측면에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고 또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인덕터 이제 부품의 측면에서 이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이제 이런 게 있다. 일단 뭐 이 토로이돌 코어는 그 보면은 이제 요런 이제 링으로 이렇게 된 데다가 이제 이제 권선을 이렇게 이제 감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이제 그 토로이돌 이제 코일이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덕터를 만들 때는 이제 어떤 페라이트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페라이트 코어. 코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페라이트 코어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권선을 이렇게 감으면은 훨씬 이제 그 이제 자기장을 모으기가 좋다는 거죠. 이제 모으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 값을 이제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소리를 이제 올릴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트로이들 코어도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전류를 많이 흘리겠죠. 이제 대전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엑셀 타입 같이 이제 작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아주 작은 코어에다가 이제 아주 가는 선을 감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저항이나 이런 이제 부품처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전류가 적겠죠. 아무래도 이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이제 적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디얼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 모양이 이제 이런 이제 어떤 페레트 코어에다가 이제 권선을 이렇게 이제 감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제 형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 이제 선을 뽑아가지고 만든 이런 이제 형태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이제 Q 팩터가 이제 좀 엑셀 타입보다 높은 게 특징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만드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권선을 감을 때 이제 그 건선 저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선 간에 생기는 어떤 이제 콘덴서 성분 뭐 이런 게 이제 좀 이제 적고 많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만드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인덕트의 어떤 아주 미세한 특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페레이트 코어가 없는 거, 코어가 이제 없는 게 이제 에어 코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선만 감은 거죠. 이제 이렇게 권선만 이제 있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Q 팩트는 이제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인덕터.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DC 컨버터, 컨버터에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인덕터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폐형 인덕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요 위쪽은 다 오픈이 돼가지고 이제 이 자기장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자폐형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단면적으로 보면 코어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권선을 감아가지고 이제 코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자기장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이렇게 또 이제 패레드 코어를 가지고 캡을 이렇게 씌웁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된 거를 이제 자폐형 이제 인덕터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F 인덕터 해가지고 이제 아주 우수한 이제 Q 특성. 아무래도 이제 이 RF 무선 통신하고 이제 관련된 된 거니까 이제 어떤 RF 특성이 좋은 거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칩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뭐 에어코일 형태도 있고, 뭐 자폐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를 이제 우리가 어디다 활용하느냐, 이제 뭐 이제 요런 이제 좀 그걸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인덕터는 옛날부터 이제 전원회로 설계에 많이 이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이제 전원회로 설계해서 이제 어떤 인덕터와 콘덴서의 역할 이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는 뭐냐면 이제 요 스위칭 회로로 해가지고 이제 요 L에다가 이제 요 스위칭을 이렇게 하면은 L에다가 이제 전류를 이제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오픈하면은 이제 요 다이오드 통해서 흘러가지고 이제 캡에 충전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약간 이런 니플을 가진 이제 DCC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입력이 이제 이렇게 변하더라도 출력은 항상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이제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회로인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V는 L의 D2분의 DI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여기 전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류의 기울기가 이제 요게 DT분의 DI가 되는 거죠. 얘도 이제 DT분의 DI.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L이 이제 클 때, 얘는 이제 L이 작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L을 이제 크게 하면은 이제 이제 콘덴서, 그러니까 요 리플이 이제 L이 이제 크면은 요 리플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류 리플이 작으니까 전압 리플도 작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캡을 이제 작게 쓸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L을 작게 쓰면은 이제 요 리플이 커지니까 요 리플을 이제 DC로 바꿀 거라면 이제 C가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전원회로 설계할 때 이제 L을 작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력의 이제 캡을 이제 뭐 크게 작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제 L과 어떤 캡 사이의 어떤 관계는 요 V는 L의 DT분의 DI에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반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L이 커지면은 C를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L을 작게 하면은 이제 C를 이제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로에서 이게 이제 이 L 용량이 크니까 이제 전류도 높고 이러니까 이제 좀 L을 용량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전류 용량도 높고 이제 이러니까 좀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L 용량을 키우니까 가격이 이제 비싸지더라. 그러면 이제 L을 이제 적정한 코스트에 이제 이렇게 L 값을 이제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럼 리플이 커지니까 대신에 이제 원가 측면에서 이제 그럼 캡을 늘리는 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L 용량을 더 안 늘리고, 대신에 이제 캡이 싸니까 캡을 이제 좀 이제 느리니까 이제 이 코스트가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맞더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능에 따라서는 이제 출력의 어떤 뭐 그런 리퍼를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뭐 이제 상황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뭐 L이 이제 비싸더라도 이제 캡을 뭐 이제 비싼 또 캡을 이렇게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캡을 이제 적정하게 쓰고 이제 L을 이제 좀 비싸더라도 이제 큰 용량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제품의 어떤 특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쓰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코스트적인 측면과 이제 성능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얘를 선택할 건지 얘를 선택할 건지 우리가 이제 어떤 트레이드 오프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좀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원 회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인덕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해 가지고 이제 캡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다양한 이제 이런 토폴로지들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덕터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쓸 수도 있다. 뭐 이제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발진기나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주파수를 이제 우리가 셀렉션 할 때 보면은 이제 요 LC 뭐 공진을 쓰는데, 이제 병렬 공진은 이제 어떤 공진점에서 이제 전류가 이제 작아지고, 그 다음에 직렬 공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진점에서 이제 전류가 이제 높아진다. 이제 뭐 이런 이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 저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주파니까 콘덴서 쪽으로 전류가 흐르기보다는 이제 L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이제 그러면 저주파일 때는 L에 영향해 가지고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얘가 이제 공진점에 이제 다다르면 서로 이제 균형해 가지고 이제 고주파가 이제 고주파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C의 임피던스는 낮아지고 이제 L의 임피던스는 이제 고주파가 갈수록 이제 커지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이제 이제 일정한 지점이 되는 데서 이제 전류가 제일 이제 적게 흐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좀 높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C로 많이 흐르겠죠. 이제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럼 이제 C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이제 공진점에서 전류가 이제 최저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또 높아지면 C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류가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렬 공진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이게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주파든 저주파든 사실 이제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 거. 저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캡이 이제 딱 이제 막고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흐를 거고, 고주파 가면은 L이 이제 저기 이건 L이 이제 막으니까 안 될 거고, 그 저주파에서는 이제 C가 딱 막고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흐를 거고. 그러면 이제 특정한 공진 포인트에서 이제 두 개의 임피던스가 이제 같아지는 포인트에서 전류가 이제 제일 많이 흐르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 어려운 뭐 이제 그 식 필요 없이 이제 그냥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주파에서는 이제 L이 이제 전류를 많이 흐르고, 이제 그 다음에 고주파에서는 C가 이제 전류를 많이 흐르겠죠,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이제 그 요 곡선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I 필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뭐 이제 우리가 인덕터와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보면은 이제 인덕터는 피크성 전류를 이제 누그러뜨린다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이제 팍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요 이제 얘가 갑자기 증가하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흘러가지고 반대 이제 전압을 발생시키면서 이제 얘를 이렇게 들어온 전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누그러뜨리니까 이제 그 들어오는 어떤 피크성 전류도 이제 안에서는 누그러뜨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피크 전류도 밖으로 나가면서 누그러뜨려가지고 나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EMI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뭐 들어오는 거나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요 어떤 서지성은 이제 얘가 다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 이제 그 이 노이즈성 이제 전압을 이제 이게 바이패스 시킨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 보면은 이제 인덕터는 이제 전류를 이제 피크성 전류를 누그러뜨린다는 게 중요하고, 그냥 콘덴서는 고주파성 노이즈성 전압을 이제 바이패스 시킨다.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덴서는 우리가 이제 고주파를 잘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X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Y캡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제 X캡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요 이제 요 핫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뉴트럴이 이제 리턴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류는 원래 이제 핫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회로 작용하고 리턴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 핫과 리턴의 이제 요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그 선의 어떤 이제 노이즈를 이제 여기서 노이즈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걸 엑스캡이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리턴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이 이제 회로 쪽으로 이제 안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번 걸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이제 노이즈를 다시 또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이제 바이패스 이제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입력단에서 이제 필터 쪽에서 이제 그냥 이제 노이즈를 이제 바이패스 시키니까 이제 요 안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여기서 이런 노이즈들이 여기서 이제 좀 작게 이렇게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피크성 전류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콘덴서는 이제 고주파성 노이즈성 전압을 바이패스 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보면은 왜 X캡, Y캡이냐 하면, X캡은 이제 핫하고 이제 리턴 라인 이제 두 개만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이제 그런 노이즈성 전압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대지 그라운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뜨는 이제 그 노이즈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핫과 라인 사이에 걸리는 이제 그런 노이즈도 이제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핫과 라인 사이의 노이즈는 X캡으로 이제 바이패스 시킬 수 있는데, 대지하고 한 라인, 대지하고 리턴 라인 사이에 걸리는 이제 그런 노이즈성 전압은 X캡으로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Y캡을 이제 달아가지고 핫하고 리턴 라인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얘를 이제 대지 그라운드로 이제 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대지 그라운드에 대해 가지고 형성된 그런 이제 고주파성 노이즈들은 Y캡을 통해서 대지 그라운드를 이제 이렇게 바이패스 된다.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를 그냥 이제 왔던 대로 그냥 돌려보낸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바이패스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EMI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덕터의 역할은 이제 피크성 전류를 이제 누그러뜨리는 이제 그래가지고 노이즈를 이제 잠잠하게 만든다는 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덴서 같은 경우는 고주파 노이즈성 전압을 이제 그 왔던 대로 그냥 되돌려 보낸다. 그냥 바이패스 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핫 리턴 사이에 생기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고주파 노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그라운드에 대해 가지고 생기는 고주파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걔를 바이패스 시키는 게 이제 다르다. 그래서 이제 X캡, Y캡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바이패스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그 이제 콘덴서부터 저항,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덕터까지 이제 부품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RLC 소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저항은 이제 열로 발산한다는 거죠. 열로 발산하고, 그 다음에 콘덴서는 이제 전기장을 에너지로 저장한다. 약간 우리 배터리 개념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인덕터는 자기장을 이제 그 이제 에너지로 저장한다. 이제 그래서 요 이제 전류적 관성, 얘는 이제 질량. 그 다음에 배터리 역할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보면 이제 스프링. 그 스프링도 이제 배터리 같이 이제 그 누르면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이제 놓으면은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살살 놓으면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힘을 줄 거고, 팍 놓으면 이제 팍 이렇게 들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RLC 회로 보면은 이제 이런 용수철 운동이나 진자 운동, 그러니까 이제 인덕터는 이제 질량이고 스프링은 콘덴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찰, 뭐 공기 마찰 이런 거죠. 공기. 요건 이제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좀 그 회로를 좀 직관적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저항, 그 다음에 콘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제 인덕터 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부품으로 볼 수 있고, 부품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떤 PCB 패턴, 패턴 이제 속에 있는 이제 이 분포 용량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생 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CB 패턴에도 이제 구리선으로 가는 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저항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 성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이어하고 그라운드 간에 이제 어떤 캡 성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CB 이제 패턴을 이제 우리가 형성한다 그러면 저항 성분 있고, 콘덴서 성분 있고, C 성분 있고, 그라운드. 그 다음에 또 저항 성분 있고, 콘덴서 성분 있고, 뭐 이제 이거의 어떤 이제 연속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이 고주 파이로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일단은 이제 부품 우리가 이제 이 저기 이제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의 어떤 와이어나 이제 PC 패턴이나 뭐 케이블의 어떤 뭐 와이어나 이제 이런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기생 용량이나 분포 용량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RLC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이제 설명했지만은
이제 그 뭐 저항은 이렇고 이제 콘덴서는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인덕터는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이 부품적인 덩어리 측면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기성 용량 뭐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렵죠 이제. 그래서 이 이제 요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이 RLC를 바라볼 때 어떤 부품적인 측면이 덩어리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성하는 회로에 이제 아주 작게 숨어 있는 그런 이제 기생 용량이나 분포 용량의 어떤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이런 얘기처럼 이제 RLC를 이제 같이 보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개념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까지 가지고 이제 요 RLC 회로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그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이제 그 제 블로그에 이제 그 올려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